inline specifi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line 지정자라고 부르는데요. 댓글 specifier sequence는 다양한 형태의 specifier가 올 수가 있는데 inline specifier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선언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댓글 specifier sequence는 타입을 포함하는 요 영역을 의미하게 돼요. 타입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inline specifier가 올 수가 있습니다. 즉 inline specifier는 함수의 선언에 올 수가 있어요. 변수 선언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댓글 specifier sequence는 타입을 포함하는 즉 더블 타입을 포함을 해야 돼요. 이럴 때 inline specifier가 올 수가 있습니다. 즉 inline specifier는 변수의 선언에 올 수가 있습니다. inline specifier가 함수 선언에 오면 inline function, inline specifier variable declaration 오면 inline variable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inline specifier는 블락 스코프 펑션 파라메타의 선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파라메타 선언에 inline이 등장하면 에러이고요. 람다의 경우도 파라미터 선언에 inline이 등장하게 되면 에러입니다. 그 다음에 블락 스코프가 있는데 블락 스코프 내에 inline 선언이 존재하게 되면 역시 에러입니다. inline specifier는 implementation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implementation은 컴파일러 구현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implementation이라는 말을 스펙 문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스펙 문서 입장에서는 구현자는 컴파일러를 의미하게 돼요. 어떤 내용을 알려주게 되냐면 어떤 함수 호출 구문이 있습니다. 함수 호출 구문이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즉 일반적인 함수 호출 구문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함수 호출 구문 대신에 함수의 body를 가져와서 치환해 주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inline substitution이라고 불러요. 함수 호출이 있으면 함수 호출 구문을 지우고 body를 대체하는 걸 inline substitu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inline substitution을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스펙 문서에 보면 implementation은 컴파일러 구현자는 수행을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즉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해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옵션처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냐면 inline substitution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inline 펑션에 적용하고 있는 어떤 규약들이 있어요. inline 펑션에 적용해야 되는 어떤 규약들이 있는데 그런 규약들을 어기면 안 되고 그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inline 펑션에 적용된 규칙은 inline substitution 여부하고 관련이 없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GCC나 클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inline substitution을 강제합니다. 즉 보면 attribute specifier sequence 위치에다가 별도의 attribute 구문을 추가를 해요. 그러면 어떤 역할이 되냐면 inline substitution을 해라,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SVC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댓글 specifier sequence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타입이 있고 별도로 specifier를 하나 추가를 해서 inline substitution을 강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컴파일러들은 기본 선언문의 구조를 따라서 어떤 기능들을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표준에 제한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표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존 컴파일러들이 어떤 기능을 확장할 때 기본 선언문의 구조를 확장하는 형태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line 펑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실제 하고 싶은 일이 전체 비용의 시간의 한 10%를 차지하고요. 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90%라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 inline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반복문 안에서 inline을 사용하게 되면 이 구문을 지우고 이 body가 그대로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0%의 기능만으로 10%를 효과를 갖게 되잖아요. 즉 10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즉 inline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제 하고 싶은 일이 준비 작업보다 굉장히 적을 때예요. 즉 준비 작업이 너무 많은 비용을 차지할 때에 여기서 준비 작업 비용이라는 것은 함수 호출 비용이에요. 함수 호출 비용이 굉장히 많을 때에 inline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inline을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 향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고요. 대신 파일의 용량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소스를 한 줄에서 세 줄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CPP 파일에서 다시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하는 횟수만큼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어쨌든 성능은 확실하게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소스를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댓글 스페시파이어 스퀘언스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타입까지 포함을 해서 댓글 스페시파이어 스퀘언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타입까지 포함해서 댓글 스페시파이어 스퀘언스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 보면 만약에 인라인 구문을 제거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구문적으로 동일하죠. 다른 점은 하나는 인트고 하나는 더블입니다. 빼면 근데 컴파일 오류가 떠요. 스태틱 컨스턴스에 사용되는 타입은 지정되어 있어요. 다 모든 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수형 타입만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정수형 타입만요. 근데 인라인을 쓰게 되면 더블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라인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타입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라인으로 멤버 함수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멤버 함수가 그대로 해서 구현할 때 인라인 키워드 써주고 구현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인라인 이 부분이 댓글 스페시파이어 스퀘언스가 되고요. 이 부분이 댓글 스페시파이어 스퀘언스가 됩니다. 컨스턴스만 좀 추가가 된 형태인데 이 변수 두 개가 익스터널 링크에지를 갖게 돼요. 링크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인라인 서브스티션을 하든 말든 인라인 펑션에 적용되어 있는 어떤 규칙들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규칙들이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인라인 구문이 있어요. CPP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인라인 서브스티션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가 됐어요. 근데 여기 안에 static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static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존재하는 인스턴스거든요. 근데 복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도 만들어지고요. 또 다른 여기도 만들어집니다. 즉 distance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엔티티가 어떤 경우는 이 엔티티가 참여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이 엔티티가 참여하는 경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 distance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구현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구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구성하고 있는 엔티티가 다르니까요. 엔티티가 같다 그러면 동일한 요소로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엔티티 자체가 다르잖아요. 람다가 있다고 하면 람다의 타입은 소스가 있는 위치에 의존적이거든요. 여기 있는데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람다도 서로 다른 엔티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람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타입도 여기다가 어떤 A라는 타입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타입이 이 구문상에서는 이 위치에 있지만 여기서 또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를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 엔티티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라인 관련된 내용들은 바디를 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ODR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름은 하나인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엔티티가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한 엔티티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아예 내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엔티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문제가 인라인 변수에도 발생해요. 인라인 변수가 여기도 사용되고 또 여기도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인라인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엔티티를 정의할 거냐. 그래서 인라인 관련된 특수조항들이 있습니다. ODR 관련돼 가지고요. 그런 내용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